자, 정서 유제 10단원이죠. 10단원 우리가 2, 3, 5, 9, 10 이거 풀어오라 했었죠? 다 풀었어요? 질문 1번 2번이요?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만. 9번. 자, 10-2번부터 가볼게요. 자, 이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2점, 마이너스 3,0, 그리고 2,0을 지나고 위로 볼록하대요.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2점이 x절편이죠. y 값이 0이니까 얘는 x축과 만나는 교점이에요. 그럼 x축을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얘는 fx가 이차 함수라고 나와 있죠. 자, 이차 함수라고 나오면 무조건 포물선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위로 볼록이니까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 x축과 2점에서 만나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3, 하나는 2에서 만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3과 2의 정 가운데 값이 뭐예요? 마이너스 3과 2를 더해서 2로 나누면 가운데 값이 나오죠. 그래서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 1번에서 자, 이제 보시면 fx는 마이너스 2랑 같다는 이제 등식이 있는데 얘가 방정식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는요, 그림으로 같이 풀기 위해서는 두 개의 그래프로 쪼갤 거예요. 그래서 y는 fx랑 y는 마이너스 2라는 두 그래프의 그림을 그렸고, 그래프의 그림을 그렸을 때 만나는 지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y는 fx는 지금 위로 볼록인 얘가 그려져 있는 건 상태고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라는 건 x축과 평행하면서 y 값이 항상 이러한 그래프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만나는 교점이 여기에요. 그럼 이때 x좌표가 알파라고 놓고요, 얘를 베타라고 놓으면 두분이 되겠죠. 그래서 두분의 알파 베타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 알파 베타도 x축, 대칭축 있죠. 대칭축 기준으로 정 가운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야 되겠죠. 그럼 알파랑 베타의 좌표를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그 정가운데 값인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 그림으로 대칭성 이용해서 푸는 거야. 그래서 중점 공식을 썼긴 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뒤에서 배우는 거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좌표를 두 개 더해서 평균 낸 거, 그럼 얘 좌표 두 개 더해서 평균 낸 것도 같아야 되겠다. 이제 이게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하루 2번 보시면 f에 3x-1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0이랑 같을 때 얘 두근의 절대값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두근을 먼저 찾아주면 되겠죠. 야, 근데 우리가 fx가 이제 0일 때 있죠. 자, 여기서 fx가 0이라고 같다고 놓고 푼 방정식이 근이 두 개가 나오죠. 얘는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3과 2니까 마이너스 3과 2가 두 근이 돼요. 맞죠?
이거 이해될까요? x축과 fx가 만나는 지점이 마이너스 3과 2잖아요. 두근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쟤를 대입해도 돼요. 그럼 f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0이 되고요. x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해도 0이 되어야 돼요. 근이니까. 그쵸? 근데 우리는 뭘 구해야 되면 얘의 근을 찾아야 돼요. 근이라고 하면 항상 x값이요. 근데 x에다 뭘 대입해야 여기 안에 모양이 마이너스 3이 나오거나 2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사실 우리는 두근을 PQ라고 놨었어. 근데 조금 익숙해졌으니까 그냥 3x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3이 되거나 3x 마이너스 1이 2가 되면 x값이 근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얘가 참이잖아요. 참인 등식을 만드는 x값을 찾으면 되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플러스 3이고 x는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두근은 이겨야 돼. 자, 그러면 두근의 절대값 시합이니까 부호 다 떼고 더하면 되겠네요. 얘는 3분의 5가 답이죠. 됐을까요? 다음 9번 갑시다. 9번. 쭉 넘어가서 자, 10-9번. 자, 이거 볼게요. 자, y는 mx 직선이죠. 그 다음에 포물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괄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요. 그러니까 두 개를 이렇게 했을 때 얘는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리고 얘랑 얘는 만나지 않는데요. 자, 그러면 만나냐 안 만나냐는 연립을 해서 일단은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과 mx 같다고 놓고 이거에 대한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근이 두 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서로 다른 두 점이라는 얘기는 근이 두 개 나와야 돼요. 그럼 x제곱, 자,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1 플러스 m의 x 왼쪽으로 다 옮겨서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2차 방정식이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럼 실근이 두 개여야 된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판별식 가운데 거의 제곱 m제곱 2m 더하기 1 마이너스 4 ac니까 마이너스 4죠. 그럼 그게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m에 대한 2차 부등식인데 우리 그래도 배웠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고요. 인수분해 1, 3 마이너스 여기 붙여서 m 빼기 1은 m 빼기 m 더하기 3과 곱이 0보다 커야 되겠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2차식이 0보다 크다 꼴이니까 얘는 찢어줘야 되겠죠. 확대되는 꼴이면 찢어줘야 돼요. 그럼 얘가 1일 때, 마이너스 3일 때니까 작은 것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큰 것보다 커야 되겠다. 이렇게 해 범위를 찾아줄 수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y는 mx와 얘를 연립시켰을 때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만나지 않으려면 해가 없어야 되는구나. 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셔야 된다. 마찬가지로 그냥 연립하셔야 돼요. 일단은 연립을 해야 뭐라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같다고 연립을 세워요. 그럼 이제 x, 그 다음에 얘는 1 마이너스 m의 x 더하기 1은 0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때는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해가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놓으면 되겠죠. 판별식을 쓸 건데 얘는 D1으로 쓸게요. 얘는 m제곱 마이너스 2m 더하기 1
b제곱 마이너스 4이니까 마이너스 4를 했을 때 얘가 0보다 작아야 서로 만나지 않겠죠. 그럼 얘가 인수분해하면 범위 찾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야 되겠네요. 그러면 m 더하기 1,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3. 이 0보다 작다. 자, 그러면 식이 작다 꼴이니까 모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모아지는 꼴 마이너스 1 플러스 3. 그러면 m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3보다 작으면 모아지는 꼴이 되겠다. 되죠? 자, 그러면 얘랑 그래서 만나야 되고 얘네 두 점에서 만나야 되고 얘 만나지 않아야 되는 게 동시에 같이 성립해 하셔야 돼요. 그럼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범위를 찾아야 되겠죠. 자, 그럼 제일 간단한 건요. 수직선 그리는 게 제일 깔끔해요. 자, 표시해보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얘가 1보다 크다. 얘가 한 팀인 거죠. 얘가 한 팀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한 이쯤 있겠죠. 3은 한 이쯤 있겠어요. 얘는 이렇게 모아지는 게 또 한 팀이니까 높이 다르게 했을 때, 자, 둘 다 지나는 부분은 1과 3 사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1보다 크고 3보다는 작을 때 얘가 둘 다 충족을 시켜주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천천히 어차피 판별식 계속 쓰는 거예요. 만나냐 안 만나냐, 해를 같냐 못 같냐, 이런 문제였죠. 그 다음에 유제 10-10. 자, 이제 10-10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사실 좀 풀기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도 얘네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질문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예제 10-6번 같은 경우는요, 되게 국한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살펴만 봤었고요. 유제 10-10번은 간단하니까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보시면요, 방정식이래요. x에 대한 방정식이고, 왼쪽은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요. 오른쪽은 절대값이 없는데 x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요, 암기 방법으로 못 풀어요. 왜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거 말고 바깥쪽에 x가 나와 있으면 안 돼. 그래, 암기 방법 적용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푸냐면요, 좌변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또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x에 대한 근을 찾는 것보다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k 범위를 찾는 거기 때문에 x 값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맞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냐면 두 개의 그래프로 쪼개서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좌변만 가지고요, 얘를 함수를 만들어. 함수 그래프 형태를 만들어서 y는 그냥 갖다가 놓고 풀어요. 그 다음에 우변을 가져오면 y는 2x 더하기 k, 이렇게 두 개를 쪼개고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를 그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두 점에서 만나게 찾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얘 그래프를 그려서 두 점에서 만나도록, 두 점에서 만나게 k 값을 찾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건 얘는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2인 직선이죠. 그리고 얘는 y절편이 k 값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애죠. 그래서 기울기가 고정된 상태로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직선의 모양이 펼쳐질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 x 오른쪽에 전체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우리 그래프 그리는 것 중에 암기 방법이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그랬었죠?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프 그린 다음에 x축 아래에 있는 거 뒤집어 올리기로 했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림을 얘를 먼저 그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출발해 봅시다. 자, 그림 그려보시면, 자, 일단 얘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0,-4예요. 그럼 -4가 여기 있다 치면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리고 얘는 x축에 만나는 점은 y에다 0 내면 x는 풀마이예요. 그래서 여기가 -2고 여기가 +2인 거를 찾아줄 수가 있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 그냥 뒤집어 올리면 그게 뭐가 되냐면 절대값 쉬운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야. 절대값 x제곱 -4. 그리기가 어렵지 않고요. 좀 익숙해지면요. 너무나 반가워져, 나중에는. 얘 그거네. 그럼 빨리 하고 뒤집으면 되겠다. 생각보다 반이 나오니까 편해져요. 너무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나중에 진짜 쉬워져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 완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그래프를 보니까 얘는 기울기가 이 상태로 저 위아래로 그냥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 이 기울기를 좀 가파르게 이렇게 설정하면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위아래로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같이 합쳐서 그릴 거야. 자, 우리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쭉 여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 얘는 안 만나요. 그래서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위로 올려요. 위로 올리다 쭉쭉쭉 올리면은 어느 순간 한 점에서 딱 만나는 지점에서 딱 걸치겠죠. 그래서 점이 만나는 점의 개수가 변화되는 순간을 기준으로 잡고 범위를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니까 얘는 좀 특별한 애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보다 위로 올려봐요. 자, 올리면 계속 두 점에서 만나겠죠. 두 점에서 만나다가 어디에서 여기를 딱 지날 때 이렇게 되는 순간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게 돼요. 세 점에서. 그러면 두 점에서 계속 만나다가 세 점으로 변화가 됐으니까 얘도 중요한 지점이네. 맞죠? 자, 그럼 여기보다 위로 더 올라가면 얘는 몇 점에서 만나요? 네 점에서 만나겠죠? 그렇죠?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굳이 안 그려도 되겠죠? 얘를 더 올려서 그리면 이렇게 그리면 네 점에서 만나죠. 하나, 둘, 셋, 네 개. 지금은 안 되죠? 근데 네 점에서 만나다가 또 어느 순간 좀 더 올렸을 때 얘가 세 점에서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 하나, 둘, 세 점에서 만나죠. 그러면 이제 점의 개수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도 좀 중요한 지점이 되겠다. 이해되시나요? 이거 따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점일 때 K값 구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계속 두 점에서 만나겠죠. 맞아요? 이거 이해되시죠? 여기서 하나 만나고 저 위에서 계속 만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연장해서 생각해보면 얘보다 위로 가면 계속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 이 네 개의 기점에 대해서 K값을 먼저 다 찾을 거야. 해봅시다. 자, 우리 지금 여기가 지금 중요한 상황이에요. 여기는 어차피 안 만나니까 불필요하죠. 자, 그럼 얘는 딱 이 직선이 2,0을 지나고 있어. 그럼 2,0을 여기다 대입해요. 그럼 2,0 대입하면 그때 K값이 -4가 나오네요. 여기 K값이 -4가 나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좀 올라가다가 이번에 기점 여기가 -2,0을 지나죠. 그럼 여기다 -2,0을 또 집어넣어요. 그럼 K는 4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 이 상황에서의 K값은 딱 4일 때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근데 마지막은 좀 되게 어려워요. 마지막은 어디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스쳐 지나갈 때 있죠. 스쳐 지나갈 때, 즉 접할 때의 K값을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러려면 우리 얘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의 방정식, 함수식을 만들고 이 직선과 연립을 했을 때 한 점에서 만나게, 즉 판별식이 0이 될 때의 K값을 찾아주셔야 돼요. 이게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도 계속 보세요. 자, 그럼 얘 식을 어떻게 짤 거냐면, 자, 원래 식은 y는 x제곱 -4라는 그래프인데 그거를 x축 뒤집은 거예요. x축 대칭시켜서. x축 대칭시키면 y의 보고 바뀌죠. 그래서 y만 -9를 넣어줘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y는 -x제곱 +4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 일부분 있죠? 예, 위로 볼록 튀어나온 이 노란색 그래프의 방정식, 즉 이참 해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노란색이랑 이제 빨간색 직선만 보는 거야. 근데 빨간색의 직선은 y는 2x 더하기 k 있죠.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접하는 순간이야. 접하는 순간을 찾으려면 일단 연립을 해서 한 점에서 만나게끔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연립하세요.
자, 오른쪽으로 다 몰아넣는다 생각하면 x제곱 말 플러스 2x 더하기 k 빼기 4는 0 이렇게 방정식 나오고요. 그럼 얘가 중근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판별식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돼야 돼요. 판별식이 0이 되면 스치듯이 지나가는 상황이 펼쳐지죠. 그럼 k 이항하면 k는 5일 때네요. 아, 여기가 k가 5일 때 상황이었구나. 생각보다 깔끔하게 나오죠. 그래서 변화되는 딱 순간의 점이 있죠. 그래서 주기원 기점이 3개였는데 그때 k 값을 각각 구해놨어요. 자, 그럼 이제 정리만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k가 마이너스 4일 때보다 위에 이렇게 있으면 두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k가 마이너스 4보다 크면, 같으면 안 되죠. 같으면 한 점이야. 그래서 클 때 계속 쭉쭉 두 점에서 만나다가 k가 딱 4일 때 3점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4보다 작을 때. 그러면 4도 같아지면 점이 3개에서 만나니까 안 되죠. 그럼 계속 올리면요. 얘는 계속 4점에서 계속 만나다가 k가 딱 5일 때 3점에서 만나고 더 올리면 계속 2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k는 5보다 클 때 이때 전부 2점에서 만나는 거죠. 어려워요.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복잡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반복해서 풀려면요. 생각도 안 하고 점 대입하고 판별식 패턴이 이제 보통 많이 나오니까 그냥 그때 기점 대입해서 그때 상황 파악해서 씩 세워주면 끝나는구나. 나중에 익숙해져요. 너무 많이 나와서.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어려운 문이 곡선에서 칠 때 판별식이 0이다. 얘를 쓰는 게 어디 있어요? 판별식. 판별식을 안 썼구나. 판별식. 여기 썼네. 여기 썼다. 판별식이 0일 때. 됐죠? 좀 어려운데요.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나중에 좀 더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잘 못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센 갈게요. 센. 자, 센 숙제는 622번부터 642번까지. 뭐, 많지는 않았어요. 그죠? 좀 어려웠었죠? 사이까지 쓰고. 오늘 여러 가지 방정식이 나가면 되니까요. 자, 일단 센 숙제 홍보에서 질문 좀 먼저 해보세요. 질문 시작. 불러주세요. 6. 26. 629. 630. 많이 하셔도 돼요. 636. 또요. 활용 괜찮아요? 41. 42. 42 맞아요? 끝. 좋아요. 자, 626번부터 가봅시다.
자, 볼게요. 626번. 자, 이런 것들 되게 어렵죠? 자, 절대값 막 나오고, 뭐, 최대치수 구하고. 이게 공통수학에서 배우는데요. 나중에 대수랑 미적분 할 때도 계속 같이 들어와. 그래서 사실 범위가 제일 넓은 게, 우리가 실제로 단원이 몇 개는 없죠. 쌤 단원을 보시면, 단 목차를 보시면요. 그렇게 많진 않은데, 실제로는 원래 더 추가로 많은 거야. 절대값도 막 들어가 있고요. 막 이상한 거 막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수학이 진짜 제일 어렵다고 했어요. 특히 원. 공통수학 2는 그나마 무난해요. 그래서 원이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얘만 잘 잡아놔도요. 미적분이랑 대수 파트는 한두 번만 배우면 그냥 쉬워요. 그래서 결국엔 공통수학이 어렵기 때문에 걔네들도 같이 어려워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만만치가 않죠? 자, 626 가볼게요. 자, fx의 x제곱 더하기, 절대값이 있네요. 그게 있고요. 근데 그게 fx가 변수처럼 이 안에 쏙쏙 들어가 있어. 됐죠? 자, 그러면 우리 공통 부분이 나왔으니까 쟤를 t로 치환을 해봅시다. 그러면 fx를 t로 치환해요. 즉, 얘를 t로 치환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자, 그러면 얘 함수식은 y는 t의 제곱 플러스 4t 더하기 5로 바꿀 수가 있어요. 얘는 t로 바꿨으니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2차 함수네요. 그럼 얘는 최소값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함정이 있죠. 자, 우리 문자가 바뀌면요. 반드시 범위를 체크하셔야 돼요. 누구의 범위? 이제 남아있는 얘 t의 범위 있죠. t의 범위에 제한이 가해졌어. 누구 때문에? 우리가 얘를 t라고 갖다가 놨잖아요. 그럼 이 전체 값이 가지는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으면 t의 값의 범위도 같이 찾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렇게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았지만 이제 범위 찾는 게 사실 어려웠어요. 자, 이제 범위 찾으러 갑시다. 자, t는 우리 x제곱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라는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방정식으로 함수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t는요, 얘는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방법이 좋아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절대값이 있고요. 암기 방법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가는 방법은 정석적인 방법으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자,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일 때, 두 번째는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양수일 때 두 개로 나눠서 푸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t는요. 자, x의 제곱. 자, x가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온 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자, 얘는요, 우리 꼭지점부터 찾을게요. 자, 꼭지점으로 찾으려면 완전 제곱식을 변형해도 되고요. 아니면 추계방정식 써서 꼭지점 바로 찾으셔도 돼요. 완전 제곱식 오랜만에 좀 해볼까요? 그러면 얘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가운데 거의 절반의 제곱 필요해요. 4분의 1 필요하죠? 근데 얘가 없었으니까 다시 빼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마이너스 써야 돼요. 그럼 t는 x-2분의 1 제곱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럼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자,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 대충 뭐 이쯤 있겠죠. 여기가 꼭지점이고 얘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래프 형태가 만들어져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거 y좌편도 한번 구해볼게요. y좌편 x에 대해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맞죠? 자, 근데 조심해야 될게요. 자, 우리는 x가 분명히 0보다 작은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도 x가 0보다 작은 부분, 즉 이 그래프만 사용하시고요. 나머지는 갖다 버리셔야 돼요. 갖다 버리셔야 돼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이 그래프도요. 안 가르쳐줘 따로. 수투 이런 데서 나오는데 안 가르쳐줘요. 공통수학에서 다 했다는 얘기죠. 했죠?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이번에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면 얘 식이 그대로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요. 이번에는 완전 제곱식 안 바꾸고요. 우리가 추계방정식 이용해서 풀어볼게요. 자, 추계방정식에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고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넣으면 여기 꼭지점 좌표 찾을 수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겠네요. 이렇게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두 가지 좀 다른 방법으로 풀었어요.
자, 그럼 얘도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요. 그럼 여기다가 그려봅시다.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컴마 4분의 1. 여기서 꼭지점을 갖고요. 얘도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얘도 x에다 0을 넣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y값, y 절편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반드시 여기를 지나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이렇게 지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그렇죠? 자,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프에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신경을 써줘야 된다. 여기도 지나죠. 마이너스 1일 때도 지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워주는 거야. 나머지 지워버려. 이렇게 지워버려요. 그러면 두 개를 합쳤더니 이러한 모양이 나오죠. 얘는 포물선은 아니에요. 여기가 뾰족하게 나와있기 때문에 포물선은 아니고 얘 그래프는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겠다. x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더하기 1. 여기가 x고 얘가 t가 수역이죠. 자, 그러면 이 전체 그래프를 봤을 때 얘는 y값이 마이너스 1까지 같아지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1보다는 다 큰 상태죠. 다 위에 있으니까 점들이. 그래서 y값, 즉 t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죠. 따라서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겠다. 그래서 이거를 구하려고 지금 이 짓을 한 거예요. 정리해보세요, 여기까지. 좀 이해되시나요, 이거? 결국에는 얘를 그래프를 그려서 t가 나올 수 있는 범위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은 다 된다. 그래서 t의 범위를 완성시킨 거죠.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t가 2차 식이고 그 다음에 t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는데요. 그럼 최소값을 구하려면 결국에는 그래프 개형을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거 그려주시고요. 축의 방정식 빨리 찾아야 돼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t값이 마이너스 2일 때가 축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우리 얘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를 좀 잘라주셔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은 축보다 오른쪽에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오른쪽 부분만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 빨간색만 보셔야 돼요. 그럼 이 빨간색 그래프 중에서 이 최소값은 가장 낮은 부분, 즉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1-4 플러스 5 얘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2구나. 얘가 답이 되겠네요. 괜찮나요? 함수 어려워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한 문제 하는데 이렇게 좀 오래 걸렸네요. 어려워요. 상문제 어려워요. 지워도 되나요? 다음 629번. 자, 이번에도 이제 최소값인데요. xy는 실수 조건을 줬고요. 주어진 식의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문자가 3개나 등장하고요. y도 제곱, z도 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는 우리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해요. 찾는 방법은. 아시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얘는 완전 제곱식꼴로 최대한 바꿔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보시면은 얘는 z, xy 곱이나 yz, zx의 곱은 없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z도 실수 조건이 있어야 되죠? z도 실수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x만 먼저 가져와 볼까요? x 제곱이 있고요. 플러스 4x.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 바꾸려면 플러스 4가 필요해요. 그럼 플러스가 4가 있고요. 얘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다시 한번 빼줘요. 뒤에서 빼버려.
그 다음에 이제 y제곱을 갖고 오시면 그럼 얘랑 얘 갖고 올 건데 2로 묶어요. y제곱 마이너스 2y가 들어와요. 그럼 이번에는 얘가 완전 제곱식 되려면 플러스 1이 필요해요. 근데 얘가 원래 없던 거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는데 마이너스 1과 2가 걸려서 나오면 다시 마이너스 1을 따로 빼줘야지 플러스 2가 새로 만든 걸 상쇄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z는 이제 3으로 묶어요. 3으로 묶으면 z제곱이 되고요. 얘도 묶어주면 플러스 2z가 되고 마찬가지로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플러스 1이 필요해요. 전개했을 때 플러스 3이 목지로 생긴 거니까 얘도 3을 뒤에서 다시 빼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이거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이제 다 완전 제곱식을 바꿔요.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이고요. 얘는 2배 y 빼기 1 전체의 제곱. 얘는 3의 z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얘 다 계산하면 6, 9, 마이너스 13이죠. 자, 그러면 얘 전체 최소값을 구하려면 x, y, z가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각각 독립적으로 갖고 싶은 숫자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자, 근데 제곱했을 때요, 얘는 실수고요, 얘도 실수고 얘도 실수야. 실수를 제곱하면 음수는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양수가 나오거나 0이 나올 가능성만 있는 거지. 그럼 이 식 전체 값을 최소로 만들려면요, 양수가 나오게 해서 더하기보다는 아예 얘를 0으로 만들어 버리는 게 전체 식의 값이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고 y에다 1 넣고요, z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얘네 세 개가 딱 사라져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13이 남아서 마이너스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거 무난하거든요. 출제자 의도가 딱딱하니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굳이 판별식까지는 갈 필요가 없었다. 정리 잘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630번이 또 나와 있네요. 자, 630번. 자, 실수 xy에 대해서 이 주어진 식의 최소값이 5일 때, 최소값이 5여야 되는데요. 이때 k값을 찾아라. 어렵네요. 너무 복잡하다. 자, 그래도 어쩔 수 없지만 힌트를 그래도 하나 줬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똑같은 모양으로 줬어. 그럼 얘를 치환을 해서 좀 접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또 치환을 해서 t라고 한번 놔볼게요. 얘를 t로 치환해버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한번 가져와서 연결해 보시면, 자, t의 제곱 마이너스 2ty 플러스 2y 제곱 마이너스 8y 더하기 k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얘는 여전히 x, t에 대해서 2차 항이 있고요, y에 대해서도 2차 항이 있기 때문에 얘는 함수의 그래프로는 최대 최소를 못 풀어요. 그렇죠? 그럼 얘는 완전 제곱식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ty의 2배가 되어 있는 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완전 제곱식을 좀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ty. 그럼 얘는 y제곱이 하나만 필요하죠.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그래서 이 2y제곱 중에서 y제곱 하나만 가져왔어. 얘는 y제곱 혼자 남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y가 붙는데요. 얘도 완전 제곱식을 바꾸려면 가운데 거 절반의 제곱. 그러면 16이 필요하네요. 근데 16이 없었으니까 뒤에서 k 뒤에다가 마이너스 16을 더해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묶어서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계속 가는 거야. 완전히 바꾸면 t 빼기 y 전체의 제곱으로 바뀌시고요. 얘는 y 빼기 4의 전체의 제곱으로 바뀌죠. 그러면 둘 다 제곱식으로 바뀌었네. 맞죠잉? 그러면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면 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고요. 그게 5랑 같다고 놓고 풀면 k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함정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어. 근데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를 0으로 만들고 얘를 0으로 만들면요. 결국에는 답이 그냥 맞을 거야. 근데 우리 뭘 관가했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y랑 얘 y가 같은 문자죠. 자, 그러면 두 개의 인과관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일단 얘를 0으로 만들 거야. 그래야 최소값 나오겠죠. 근데 얘가 0이 되려면 y는 반드시 4여야 돼요. 여기에서.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같은 문제 안에서 문자가 하나의 값이 나오면 다른 같은 문자 애들은 다 같은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4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그럼 얘가 t 빼기 4의 제곱. 그럼 얘는 0이 될 테니까 없어지고요. k-16. 자, 그러면 y가 4일 때는 얘가 같이 0이 돼서 없어지는데요. 그러면 t가 얘도 0이 되어야 최소값이 되는데 t가 4값을 가질 수 있을까? 를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t가 4가 될 수 있냐? 만약에 그냥 t가 또는 이제 그냥 관련 없이 t라는 문자가 그냥 실수라고만 나와 있으면 당연히 얘는 4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린 뭐 했냐면요. x제곱 빼기 x를 t로 치환을 했어. 그러면 왼쪽에 관련된 식의 값에 따라서 t가 4를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이거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게 문제에서는 답정너야. 어차피 얘는 답이긴 해요. 얘가 0 되고 0 되고 해서 k-16이 마이너스 5랑 같은 거 맞아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내신에서는요. 절대 이렇게 안 해요. 분명히 얘 검산을 하게끔 해서 값을 다르게 틀어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요. t에 대한 2차 함수 있죠? 얘를 조사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우리 x는 실수 범위니까 이 x에 대해서 2차 함수 그려야 돼요. 아래로 블록이고 축을 구하면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x가 2분의 1일 때 축이 돼요. 그럼 2분의 1 때가 최소값을 갖겠죠. x는 모든 실수니까 범위 제한 없이 잘라지지 않도록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2분의 1이면 4분의 1 빼기 2분의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요. 그럼 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큰 값은 다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다 마음대로 가져도 돼요. x의 값은 어차피 정해져 있지 않고 실수값 아무거나 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x에다 2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인 거고요. 다른 숫자를 넣으면 분명히 t가 4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요. 따라서 y가 4 대입했을 때 t도 4가 동시에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놈도 0이고 이놈도 0이 될 수가 있어. 동시에. 따라서 최소값은 k 빼기 16이 돼요. 그럼 그게 누구? 5랑 같아야 된대요. k 값은 21이 답이 되겠죠. 지금 우리는 이거 점검을 했는데요. 지금 해설지 찾아보시면 이거 점검 안 하고 그냥 얘도 0이고 얘도 0일 때 하고 끝내버려. 왜? 해설지는 다 알고 있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다 했어요, 정리? 자, 다음 634 갑시다. 634.
자, 634. 자, 2차 식이 나와 있네요. 그죠? x 빼기 2y 제곱은 1이래요. 얘를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하여 주어진 2차 식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얘는요, 2차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냥 해도 되지만, 근데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시면은 이제 답이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 주어진 관계식을 이용해서 얘를 한 문자로 통일을 시켜주면 너무나 좋겠죠. 그래서 가봅시다. 자, 근데 그러면 y를 없앨지 x를 없앨지 생각해봤더니 지금 예식이 x로 나타내기에 굉장히 편해요. 이제 이항시켜버리면.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식 x 자리에다가 2y제곱 더하기를 다 대입하는 게 훨씬 더 좀 더 이쁘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아니네. 야, 더 쉽네. 지금 2y제곱이 똑같이 나와 있어서요. 2y제곱만 넘기고요. 다 좌변으로 넘기면 이렇게 돼서 2y제곱 대신에 x 빼기 1 대입하는 게 훨씬 간단하네요. 그죠? 그러면 얘를 정리해 주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1로 바뀌네요. 그럼 얘는 x에 대한 2차식이니까 우리가 함수 그래프 모양으로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자, 문자가 하나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뭘 생각해야 돼요? 문자가 뭘 생각해야 될까? 문자가 없어졌어. 문자가 사라지면 범위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범위. 아시겠죠? 범위. 자, 그럼 범위. 그러면 우리 x에 대한 범위를 찾아야 돼. 왜? 남아있는 문자가 x잖아요. x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자, x의 범위를 찾으려면요. 얘 처음에 식 있죠? 얘를 보셔야 돼요. 얘를 봤을 때, 자, 우리 왼쪽을 보시면, y는 실수인데 실수의 제곱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쟤는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음수가 절대 못 나와. 그렇죠? y에 어떤 수를 넣어도 얘는 음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0은 될 수 있죠. y에다 0 넣으면 되니까. 그럼 얘는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쵸? 너무 당연하죠? 자, 그러면 좌변이랑 우변이 똑같으니까 그럼 우변의 얘도 0보다 크거나 반드시 같아야 되는 거죠. 너무나 상식적인 거야. 좌변이랑 우변이 같은데 좌변이 0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우변도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x에 대한 범위가 탄생했어요. 따라서 x는 자 1 이항시키면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범위가 여기에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위를 이제 해설지에서는요. x의 값이 모든 수, 즉 모든 실수로 나올 때는요. 얘를 생략해버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무조건 조사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지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해설지에서도 아마 얘를 찾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함수 그래프 그래서 그래프 잘라주고 최소값 구해주면 되겠죠. 자, 일단 얘는 아래로 볼록이네요. 아래로 볼록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추계방정식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얘는 x가 2일 때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프를 잘라줘야 되는데 1보다 큰 쪽만 써야 된대요. 그럼 1이 이쪽에 있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오른쪽 큰 쪽만 써서 이제 빨간색 그래프를 사용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이 나오겠죠. 지금 가장 낮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x에다 2를 대입하면 여기다 대입하셔야 돼요. 4 마이너스 8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5가 최소값이 되나요? 634 맞나요?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어려운 부분이 뭐였냐면 이게 범위 찾는 거였어요. 범위 찾는 게 되게 어렵고 중요하다. 이제 이차함수 최대치수는 사실 나중 가면요 되게 쉬워요. 딱 보면 딱 답이 나와. 근데 이제 범위 신경 쓰는 거 굉장히 못하죠. 애들이 못한다? 그럼 대신에 무조건 된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 되게 어려운 이상한 내용을 막 가져와서 시험을 내는 게 아니라 놓칠 수 있는 놓치기 쉬운 부분 있죠. 그런 거에서 많이 내요. 됐고요. 자, 636 가볼까요? 636.
예, 636도 많이 어려웠어요. 활용 문제 중에서. 자, 보시면 점피 x, y라는 애는요. A점과 B점을 이은 선분 AB 위에 있는 점이래요. 자, 그러면 점피라는 애는 얘를 이은 선분 위에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그림으로 눈으로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얘가 1,1 대충 찍고요. 그 다음에 4, 좀 내려가네. 마이너스 5. 여기가 B래요. 자, 그럼 A랑 B를 이렇게 연결한 선분이 있죠. 얘 점의 위아래 어딘가에 P점이 아무데나 왔다 갔다리 하고 있대요. 갔다리. 왔다 갔다 할 때, 자, 그러면 얘가 왔다 갔다 할 때 얘도 우리 그림으로 그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배운 걸로는 못 그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뭘로 들어가냐면 P가 위아래 여기 있을 때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면요. XY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또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거를 이용해서 문자를 하나를 없애서 또 소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던 대로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에 우리 AB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찾아야 돼요. AB 직선의 방정식 찾을게요. 직선의 방정식 겁나 나와요. 자, 그럼 얘는 기울기 먼저 찾아야 돼요. 자, X 증가량이 3일 때 Y의 감소는 6만큼 감소했죠?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기울기가 되겠죠. Y는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2.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내신 대비도 했고요. 좀 빨리 하는 방법이 있었죠. 어떻게 하냐면 x 빼기 하나의 좌표 빼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y 좌표 이렇게 쓰면 얘가 나타내는 거죠. 이거 기억나요? 안 되면 이거 이렇게 가야 돼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b로 가고 그때 1,1 대입해요. 그럼 1은 마이너스 2 더하기 b가 돼서 b는 3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3 넣으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 되는데요. 이거 고등과정이긴 한데 우리 중2 내신 대비 할 때 좀 외웠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빨리 쓰는 게 지금 좋아요.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으로 바뀌죠. 전개하면. 똑같죠? 편한 거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얘가 완성이 됐어. 자, 그러면 P점의 좌표는 우리가 x, y잖아요. 맞죠? 그럼 얘를 P점은 이 직선 위에 있으니까 얘한테 대입하면 P점이 위에 있는 이 식을 써도 돼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우리 P점은 여기 위를 벗어나면 안 되죠. 반드시 그래서 X의 범위는 1부터 4까지만 사이에 있어야 돼요. X는 1부터 4 위에만 있어야 되는 제한을 좀 시켜줘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쏙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x제곱 전체 제곱에 한 문자로 정리가 됐고 얘의 최대값 찾아주면 되는 거죠. 찾아봅시다. 이렇게 됐고 x에 대한 제한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범위가 나왔네요.
y의 범위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구할 필요 없죠. 우리는 x의 범위만 있으면 돼요. x 문자밖에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이차함수로 들어가요. 자, 위로 블록이죠. 그래프 개형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추계방정식, 얘는 마이너스 2배 하면 플러스 4니까 나누면 x는 3이죠. 자, 그러면 x 1부터 4까지 잘라야 되는데 얘가 더 아래에 있네요. 1부터 4까지 이렇게 잘라주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면 되겠네요. 자, 근데 어차피 우리는 최대값을 구할 거니까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 그 y값을 찾아주면 답이 나오겠죠. 그럼 x에다 3 넣어요. 그러면 9, 28, 마이너스 18, 36, 마이너스 9. 그러면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7. 그러면 9가 되겠네요. 아, 답은 9. 어려워요. 야, 문제 유형도 참 많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문제가 쉽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내가 진짜 수학 너무 어렵다. 공통수학은 책 한 권만 그냥 7, 8번 푸는 거야. 사실. 5번만 풀어도 돼요. 3번 풀어도 도움 많이 돼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진짜 공통수학이 잘 안 잡히고 여유가 없다. 똑같은 교재로 똑같이 계속 푸시는 게 제일 도움이 돼요. 어차피 책 한 권을 풀면요. 다른 책에도요. 유형이 같이 정리되어 있어요. 문제만 살짝 다르고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문제집 찾고 센이죠. 센이 제일 유명해요. 그래서 유형 정리 반복해서 푸시면은 언제든 도움이 돼요. 물론 지금은 못해요. 지금 우리 선행을 쭉쭉 쳐 나가서 끝까지 고등과정까지 뭘 배웠는지 일단 눈으로 보고 와야 돼.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방학 때 고1 바로 이제 내신 준비하기 전에 계속 돌려 똑같은 것만. 그러면서 학원에서 주는 뭐 프린트나 뭐 이런 거를 추가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근데 기본 교재는 딱 한 것만 딱 쓰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물론 소화가 돼서 여러 교재 쓰면서 다양한 문제 풀어본 게 도움이 뭐 좋긴 하겠지만 그냥 어설프게 하기보다는요. 교재 한 개로 무한 반복이 사실 제일 좋아요. 자, 641 합시다. 641. 자, 641번 읽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와 12, 그리고 BC가 16인데, 직사각형에, 뭐, 길이가 똑같도록 PQRS를 잡았대요. 자, 그때 사각형 PQRS 넓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넓이의 최소값. 자, 그러면요. 지금 일단 내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그럼 미지수로 놓고 싶은 게, 똑같은 거의 길이가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얘를 X로 놓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나머지 변의 길이도 표현할 수 있죠. 12 빼기 x. 얘는 16 빼기 x. 얘는 12 빼기 x. 마찬가지로 얘는 16 빼기 x. 됐죠? 자, 근데 여기 주어진 사각형 있죠? 안에 있는 색칠된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인지 몰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가냐면 전체 직사각형에서 직각삼각형 4개 빼주면 되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식부터 작성하고 그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물론 x의 값의 범위도 찾아야 되겠죠. 최소값 구하려면. 그래서 최소값을 바로 찾는 게 아니고요. 그 주어진 넓이의 식을 찾는 게 최우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넓이 s라고 두면요. 전체 넓이는 일단 12 곱하기 16이죠. 계산하면 몇이죠? 32에 16 곱하면 192. 192가 처음 전체 직사각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얘 이제 식을 써봅시다. 얘는 2분의 1 x 곱하기 12 빼기 x죠. 근데 그게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그럼 2분의 1만 없애주고 그냥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x에 12 빼기 x만 곱해주면 되겠다. 이해돼요? 그래서 지금
이 조그만한 직각삼각형 두 개를 지금 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도 얘가 16 빼기 x, 얘도 16 빼기 x니까 이 두 개 넓이가 똑같겠죠. 그래도 2분의 1 x, 16 빼기 x인데 거기다 두 배를 하니까 바로 곱해서 빼줘도 되겠죠. 그럼 이제 정리합시다. 얘는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2x 192 마이너스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6x 그러면 2x제곱 자, 식 정리됐죠? 자, 이제 x의 범위를 찾을 거야. 자, x는 우리의 길이니까 일단 양수여야 돼요. 즉 0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에 x가 12랑 같아지는 순간 얘는 사각형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x의 범위는 0보다 크고요. 12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게 되시죠? 한 변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범위일 때 이 넓이가 어때야 돼요? 최소가 되는 걸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차함수를 또 풀 수 있겠죠. 자, 아래로 볼록 쭉 빨리 찾아요. 마이너스 2배는 마이너스 4. 얘로 나누면 7이죠. x가 7일 때. 그리고 이제 범위에 맞춰서 잘라줘야 되는데 뭐 0이 여기 있겠고요. 12는 얘보다 좀 오른쪽에 있겠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쓸 수 있는데 양 끝의 범위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 최소값을 구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x에다가 7 넣으면 되겠죠. 7, 7 넣어요. 7, 7, 49에다가 2배 하면 2, 9, 18, 2, 4, 8, 98 빼기 7, 4, 28, 7, 2, 14 168 더하기 192 그러면 이 두 개 더하면 24 더하면 122 122 맞나요? 122가 없네. 뭐가 잘못됐냐? 7 넣으면 94가 나와야 되는데 다시 계산 좀 해볼까요? 7 2x 제곱 마이너스 28x 맞는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28 192가 잘못됐나? 다시 넣고 계산해볼게요. 어디가 잘못됐나? 77, 49 98 7, 8, 56, 7, 24 190 168이 아니네요. 196이네. 196 그래서 여기가 196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고요. 94가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 나오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942 자, 읽어볼게요. 642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가 있대요. 근데 빗변 위에 AC 위에다가 D를 잡았대요. 그리고 AB, BC의 수선에 내린 수선발을 EF라고 할 때 사각형 DE, 즉 색칠한 부분이죠. 넓이가 최대일 때, 얘 넓이가 최대일 때 최대일 때 뭘 구하래요?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요. 결국에는 그냥 넓이가 최대일 때만 신경 쓰고 풀면요 둘레는 뭐 자동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넓이가 최대일 때 식을 만들면 돼요. 자, 그럼 미지수가 없으니까 우리 미지수 만만한 걸 x로 또 놓으면 되겠죠. 그럼 bf를 x로 놔볼까요? bf를 x로 놔요. 자, 그러면 bf를 x로 놓으면요, 다른 값이 뭐가 나오냐면 우리 여기도 x가 돼요. 됐고요. 자, 그리고 우리 직각삼각형이 나왔잖아요. 얘는 세 개의 직각삼각형이 지금 닮음이야. 누구냐면 위에 있는 거, 조그만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전체 직각삼각형이 있죠. 얘네 세 개가 닮음인데, 닮은 비를 어떻게 쓸 거냐면 하나는 무조건 둘 중 하나 작은 거 쓰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전체 직각삼각형을 닮음을 쓰셔야 돼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많이 안 해봤으니까 닮음 한번 써보시죠. 자, 우리 ADE랑 삼각형 ABC 있죠? 얘 두 개는 닮음이야. 자, 어떻게 닮음이냐면 여기 일단 직각이로 나와 있어요. 얘도 직각이고요. 근데 얘는 공통이죠. 그래서 각 A 공통이고요. 직각이니까 사실 얘는 AA 닮음이 돼요. 왜 반드시 전체 삼각형이랑 써야 되냐면요,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됐죠?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대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작은 삼각형의 밑변이 x예요. x 대 큰 직각삼각형의 밑변이 10이에요. 10은 그 다음에 우리는 찾아야 될 게 우리 A2를 대응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성분 A2 대 큰 삼각형에서 높이 20. 이렇게 쓰면 우리가 A2를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얘는 10A2는 20x가 되니까 A2는 2x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2x로 쓸 수가 있었다. 자, 이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썼고요. 잘 보시면 큰 삼각형이 밑변 대 높이가 1대 2죠. 그러면 작은 삼각형도 1대 2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x로 놨을 때는 여기 2x로 놓는 게 맞는 거죠.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다시 할게요.